오늘도 여러분들 박종현 스팟과 함께 헌재 속보 계속해서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분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국회 이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국회 법사위에서도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계신 김기표 민주당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시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눈이 많이 내렸는데 의원님 네. 오실 때 좀 괜찮으셨습니까? 좀 출발할 때 길이 막혀서 예. 좀 늦지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다행히 제 시간에 도착을 했고 네. 나오면서 눈이 많이 와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봄이 다 온 것 같은데 네. 갑자기 눈이 와서 옛날에 이제 엊그제만 해도 춘례불사춘이다. 그러니까 봄은 왔는데 윤석열 때문에 봄 같지 않다 이런 말을 했는데 날씨도 진짜 봄 같지 않게. 그러게요. 그래서 뭐 시련 없이 얻어지는 과실은 없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스트레스도 받고 예. 그런데요.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봄이 왔는데 눈이 내리는 거 보니까 정말 계절을 거스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야말로 이제 그구들의 준동 네. 이런 것들, 대한민국의 역사 이 시계 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행위가 떠올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좀 눈이 내리니까 좀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반가운 소식이 좀 기다려지기도 하고. 좋은 소식 곧 있을 겁니다. 네, 좋은 소식 곧 있을 거다. 이렇게 뭐 저희 시청자분들을 향해서 강조해 주셨는데 사실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저희가 매일매일 헌법재판소 언제쯤 이 선고 공지가 나올까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대한민국에 한다 하는 법률가나 이런 사람들이 네. 다 지금 예측이 틀렸죠. 다 틀렸어요. 저번 주까지는 네. 결론이 다 나올 거라고들 생각을 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이제 이번 주도 벌써 어제도 지나가고 오늘이 됐는데 오늘 이제 아침이네요. 하루하루 그날 오전에 발표해서 오후에 또 선고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 전날 저녁에 발표해서 그 다음날 선고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하루하루를 지켜보는데 아직 안 나와서 저도 답답한 마음이고요. 그러면 이미 전례도 다 이제 무너졌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지난 느낌이어서 네. 저도 언제 선고가 될 거다 이거는 그냥 다른 여느 분들하고 비슷한 확률로서 맞추는 게임이라 굳이 그러니까요. 언제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도 지난주에 이제 검사 3인에 대한 네. 이 탄핵 선고가 있었고 네. 기각이 됐지 못했는 선고가 있었고 만장일치 또 판단이 그렇습니다. 나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검사 3명 또 감사원장 이 부분을 해결했기 때문에 또 이번 주에는 있지 않을까. 저도 이번 주에는 예.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고요. 저번 주 검사하고 감사원장 탄핵 잠깐 말씀하셔서 굳이 언급을 하고 간다면 물론 탄핵이 기각은 됐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을 본 것이 탄핵의 의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명징하게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권의 남용이 아니다, 탄핵 소추의 남용이 아니다고 하면서 한 것이 그 이유를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국회는 얼마든지 지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향후 그것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탄핵 소추권은 필요하다. 가사 정치적 목적이 약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탄핵 소추권의 어떤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저희 법률가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탄핵이 파면 절차니까 위법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파면 정도에 이르러야 탄핵을 할 수 있고 인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보통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어떤 진보적인 어떤 시각이라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단지 꼭 그렇게 아주 그 파면시킬 정도는 아니라도 국회는 얼마든지 그걸 통해서 행정부 견제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뉘앙스의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기존의 법률가들 틀을 벗어나서 굉장히 어떤 탄핵 소추권에 대해서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이나 감사원장 그렇게 탄핵을 하고 나서 곧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늦어져서 또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국정의 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덕수 총리까지 같은 날 하려고 하나 뭐 이런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헌재 판단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윤석열 쪽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게 뭐냐면은 야당이 줄탄핵을 하고 뭐 예산 문제도 언급을 했지만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는 게 어디가 있냐라고 하면서 야당을 뭐 지적하고 공격하면서 방어과세 얘기도 하면서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 윤석열 쪽의 주장을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바로 지적을 한 부분이 실제 되고 줄탄핵이라는 예. 그 어떤 프레임도 굉장히 이제 조작된 측면이 좀 있죠.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인용이 그러니까 의결이 된 것 수를 찾아보면 22대에서는 하나, 그러니까 계엄하기 전에 하나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줄탄핵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네. 헌법재판소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문구를 봤을 때 탄핵 소추에 대해서 국회가 행정부를 기본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위법 정도 아주 크지 않더라도 탄핵으로서 견제하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다라는 선언을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진보적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진보적인 판단이 네. 이미 내려졌다. 네. 자, 이제 헌재에서는 윤석열에 대해서 뭐 5가지 정도 네. 사안에 있어서 하나는 뭐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헌재 판단에도 헌재가 지금 뭐 평의를 통해서 네. 심사숙고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내려진 이 검사에 대한 탄핵에 대한 선고하면서 내렸던 그 의견, 그 목소리, 이게 윤석열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뭐 충분히 우리가 네. 결과를 기다려 볼 때 파면 쪽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어떤 진보적인 그 시각이라는 네. 것이 윤석열 탄핵하고 논리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시각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만장일치로 된 진보적인 견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좌우 진보 보수 그런 나누는 개념의 어떤 진보가 아니고 굉장히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든가 탄핵 소추의 역할에 대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난 굉장히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요새 집회 나가서 목이 좀 조금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적어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것과는 또 달리 탄핵 소추의 어떤 요건, 그러니까 요건이라고 했던 것들이 전 국민이 다 텔레비로 TV로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명확하다. 다만 그러니까 위헌 위법한 것은 명확한데 과연 이거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하냐,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달 수 있겠습니까? 계엄을 법적인 어떤 절차도 갖추지 않고 실질적인 요건, 네. 형식적인 요건도 아닌 계엄을 한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키면 다시 계속 계엄하겠죠. 그건 누구나 상식적인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파면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네. 지금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뭐 안 하진 않죠. 왜 이렇게 당연한 거 이렇게 늦어질까, 이렇게 해서 걱정도 되지만, 생각해 보면 네. 지금 워낙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 사회가 더 분열이 돼 있고 네. 불복 프레임이 더 강하거든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굉장히 혼란은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폭력적으로 서부 지방법을 침탈한다든지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헌재를 뭐 폭파시키자더니 이런 막 그 불법적인 선동을 하고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 상황을 감안하면 모든 쟁점에 대해서 네. 아마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고 싶어할 것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작은 논점이 있으면 서로 설득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늦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승복,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승복이 돼야 사회가 네. 안정이 되니까요. 아마 헌법재판관님들도 그런 점을 생각해서 조금, 물론 그분들도 알겠죠. 빨리 해야 이게 지금 사회적인 에너지가 낭비가 안 된다는 걸 아실 그럼요. 텐데, 그래도 그분들이 이렇게 아시면서도 이렇게 늦게 하는 데는 다 더 좋은 효과를 생각하는 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헌재가 급하게 했네, 아니면은 좀 경솔하게 판단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 그건 시비를 받지 않기 위해 가지고 네, 최대한. 그렇죠. 무엇보다 최대한.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 헌법재판관님들도 당신들이 빨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고 나서의 사회적인 통합이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감사원장과 검사 이제 탄핵 선고보다는 네. 윤석열 탄핵 선고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그때는 했었는데, 그랬었죠. 예. 이게 중간에 나오다 보니까 이상하네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들어온 순서대로 일단은 하고 네. 정리하고 헌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빌드업 과정을 거치면서 윤석열 선고까지 가고 있는 그 흐름입니다. 아까 제가 뭐 진보적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때 네. 말씀드리면서 진보 보수 그 어떤 대립 구조의 진보적인 것이 아니고 제도의 발전적인 측면의 제도의 진보라는 발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네. 사실 국회에서
검찰이나 검사들이나 감사원장 탄핵을 할 때 어떤 주도했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지금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전혀 편향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네. 제도의 발달이라는 면에서 진보적이지만 사안을 보는 데서 굉장히 엄정히 보고 있다. 이런 것을 저는 보여줬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안타까운데요. 기각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재판관님들이 객관적으로 이건 기각해야 된다고 하면 네. 뭐 승복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잘 또 검토해서 나중에 탄핵할 때도 또 참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정치권 모습을 보더라도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제 헌재가 판단을 잘했다. 네. 물론 뭐 민주당을 비판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네. 헌재가 이번에 판단 잘했다. 또 이렇게 네, 그렇게 헌재 또 할 수 있는 박수를 보내더라고요. 결과는 이제 국민의힘 쪽이 아마 원하는 결과가 그렇죠. 나왔을 예. 테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을 때 그런 의의들이 좀 있고요. 아, 만장일치로 또 국민의힘이 또 환영하는 결과를 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님들의 객관적인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은 믿을만하다. 우리 사회가 아직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네.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만약에 이제 윤석열 이제 파면 네. 8대0 파면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또 헌재를 또 그때 또 비난하게 되면 네. 아니 이거 봐라 네. 검사 탄핵할 때 헌재가 잘 보고 판단했다고 했는데 그렇죠. 네. 윤석열 파면 이 내용 가지고 왜 헌재를 또 비판하느냐 이런 네.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고 네, 그런 면이 있다고 여러 생각합니다. 이제 포석을 우리가 볼 그렇죠. 수가 있겠네요. 네, 뭐 예? 물론 그런 포석 때문에 그렇게 결론 내리진 않았겠죠. 그렇지 그러나 않지만 네. 그런 어떤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헌법재판관님들이 어떤 가치관이나 여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정을 내린 분은 아니다. 적어도 이런 생각은 저는 하고 있어서 네. 좀 안심은 됩니다. 네. 예, 법적인 판단, 뭐 헌재가 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우리 사법기관 최고의 위에 있는 그러니까 징계 재판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비거리를 없애기 위한 그런 과정. 네. 뭐 사실 너무 힘듭니다. 지금 오늘도 눈이 내리는 헌재 입구 쪽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실시간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네, 눈이 네. 예쁘게 헌법- 내렸네요. 눈은 예쁜데 아주 그냥 네. 그 안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이 계속 철저한 경비를 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날마다 걷고 네. 있거든요.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강원까지 네. 걷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부터 돼서 오늘이 이제 7일째입니다. 7일째인데요. 벌써 그렇게 됐군요. 예, 저는 이제 그 첫날 네. 법사에 걸려서 첫날은 제가 못 걸었는데 다른 분들이 지금 오늘 하면 7일째고 저는 이제 6일째 걷게 되는데 네. 이제 한 어제 정도 되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도. 예, 다선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해서 좀 걱정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는 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광장에 있는 시민들도 그렇고 네.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신 분도 그렇고 다들 정말 너무나 힘들거든요. 예. 이 걷는 분, 단식하는 분, 또 삭발한 삭발도 의원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민주당 국민들이. 의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자. 그래서 네. 각자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진짜 삭발할 사람은 삭발하고 단식할 사람 단식하고 모든 활동에 대해서 오케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뭐 걷기도 하고 방송도 출연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가져오는 열매는 없을 거고요. 열심히 다 노력한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네. 하루하루 네. 1분 1초를 보내고 있는데 아까 이제 한덕수 총리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한덕수 총리의 이 탄핵 심판 이 선고 네. 이것까지 윤석열 이 선고까지 다 맞물려 있다 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 법조계 의견이 있던데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측은 참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8분이 사실은 자기 아주 가까운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을 얘기인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공직에 있을 때 정말 이렇게 비밀을 지켜야 되는 거면 아무한테도 얘기 안 정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만 알아 이렇게 하는 순간 소문은 퍼져 나가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 헌법재판관님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안에 내부적인 평이나 어떻게 될 건지는 사실은 그 8분에는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늦어진 이유를 이제 분석하다 보면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만약에 대통령 탄핵은 제가 탄핵 인용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편이어서 네.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는 혹시 기각시키면서 되돌려 보내고 이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같이 판결하나 이런
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가능성. 예, 늦어지다 보니까 네, 한덕수 총리도 탄핵돼야 마땅한 일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뭐 상황상 그렇게 결론이 또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 반,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문제까지 다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네. 거기까지 이제 들여다보고 있다 헌재가. 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뭐 예측에 불과해서요. 네. 참 예측을 하고 싶고 지금 댓글 보니까 선고 날만이라도 발표해라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요. 계속 하고 계신데. 선거 날이라도 이제 발표되면 좀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좀 반으로 줄겠죠. 일단 언제 할지 모르니까 예. 그 스트레스가 너무 큰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기 법률가 한다 하는 법률가들이 다 저번 주까지 날 거다 다 예측했다 다 틀렸기 때문에 그러게 말입니다. 예측하는 것은 좀 예. 3월 7일, 뭐 3월 11일, 3월 10일, 3월 14일, 뭐 이제 3월 17일 어제 네.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네네. 다 지금 빗나간 상황이에요. 어제까지가 마지막 그거였죠. 어제까지는 될 거다. 오늘. 어제 될 거고 네. 오늘 이제 박성재 법무장관 오후에 네. 변론이 있기 때문에 어제 마무리 지을 것이다 했는데 네, 또안 어제도 됐고. 아니었고. 네. 그래서 오늘 오전에 헌재가 선고 기일을 좀 정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그런 가능성도 좀 생각도 있다고 보는데요. 하고 있는데 네. 2, 3일 앞두고 이제 기일을 지정한다고 네.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금요일에 한다 그러면 오늘 내일 네,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네. 참 그래도 이번 주 안에는 저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인적으로. 주에는 네. 할 것이다. 네. 이번 주에는 할 것이다. 이 만약에 이번 주 안 하게 되면 또 주말에 이 찬반 뭐 이 찬성 뭐 반대 이 집회가 또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네. 저번 주 주말에 보면 정말 많이 모였거든요. 많이 오셨어요. 뭐 100만도 넘었고 한 150만 됐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네. 전국에서 윤석열 탄핵을 염원하는 파면을 염원하는 분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하고 뭐 다 모이지 않고 일부 더 오르신 분도 있죠.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럼요. 요새는 특히 옛날하고 좀 세대가 달라서 현장에 오는 분도 많지만 유튜브를 응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유튜브를 보시면서 댓글로 응원하는 분도 많고 네. 해서 그런데도 주말에 그렇게 한 100만 명 넘게 모였다는 것은 그 열망이 더 굉장히 뜨겁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돼서 석방되면서부터 다시 현실을 좀 자각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구속되고 파면이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됐는데 뭔가 구속이 취소되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흘러가지 않는 세상인가 이런 어떤 걱정들이 영축돼서 주말에 그렇게 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시민들이 정말 이제 많이 오셨고 오마이 TV가 그 현장 여러분께 네. 생생하게 보내드렸는데 이 이제 위에서 높은 곳에서 찍은 저희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정말 생생하고 와 우리 시민들이 깃발 한번 보십시오. 와 깃발도 저 옆으로 해서 쭉 예. 엄청나게 뒤에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저희가 훑어서 여기저기 다양하게 예.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전국에 또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예. 함께 또 오마이 TV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댓글로도 응원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을 보여주니까 헌재도 정말 탄핵에 찬성하는 탄핵 파면을 인용하라, 파면을 하라라는 목소리 이게 크구나라는 걸 또 헌재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말씀 저게 많이 이제 하시더라고요. 오마이 TV도 잘 찍었는데요. 네. 드론으로 해서 찍은 것도 보면 저쪽에 쭉 세종대로 쪽으로 해가지고 아. 굉장히 더 많은 인파들이 있는 그 자료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SNS에서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정광훈 집회 아니면 세이브 코리아 집회, 뭐 전환길 집회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는 걸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를 했었는데 아니다. 이렇게 탄핵 인용을 바라는 탄핵 찬성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고 여전히 깨어 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보수 언론 보니까 이제 두 예. 사진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이 굉장히 성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드문드문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의도적인, 약간 예. 굉장히 의도적인데 그게 느껴지셨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은 네.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이번 주말에도 깜짝 놀랐었죠. 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뜨겁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계시면 정말 뜨거워요. 네, 그 그러니까 시민들 만나면서 의원들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제 저희들이 도보 행진할 때도 시민들이 네. 정말 뜨겁게 반응해주고 뭐 민주당 화이팅 잘한다 뭐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힘이 나고요. 네.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도 정말 그 나오신 분들이 절박하게 집회를 끝까지 참석하시고 예. 그다음에 행진도 참여하고 저렇게 보십시오. 저 정말 열의들이 더 아무튼 이 구속 취소 석방되고 나서 이 대한민국 사회가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굉장히 크게 해서 예. 내가 나라도 나가서
주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위원 판사의 네. 구속 취소 인용 결정 네. 그 이후에 심우정 총장의 또 즉시항고 포기하는 그런 네. 모습들 이 흐름을 보면은 이거 진짜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나 비상식적인 시대에 살아서 일반적인 이성적인 예측은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12월 3일 비상계엄을 할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비상계엄이 이루어졌고 예.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은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의결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건 당연히 임명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최상목 권한대행은 권한쟁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맞아요. 임명 안 한 건 위헌이야. 청구권을 침해한 거야. 그렇게까지 이렇게 했는데. 얘기했는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상이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 게다가 직위원 지판사가 이제 구속 취소했을 때도 너무 놀랐지만 네. 당연히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해서 다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 받은 충격은 12월 3일 비상계엄 터졌다고 했을 때 그 충격과 맞먹는다. 왜냐하면 검찰은 당연히 자기들이 주장한 것과 다르게 결론이 나면 뭐 진짜 즉시 네. 시간을 버리지 않고 인노타임으로 영어 그러니까 바로 그냥 바로. 우리 나 상고할 거야, 네. 상소할 거야 이렇게 입장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다투는 사안인데 숙고하다가 결국 풀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구속 취소 결정이 났을 때 이제 가까운 이제 검찰에 있는 후배들하고 통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실제로 윤석열 탄핵이 돼야 된다고 느끼는 검사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예. 전화해서 뭐 형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 김 의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즉시항고 하면 이거 바로 안 풀려나고 네. 상급심에서 고쳐질 겁니다. 이러면 그러구나 다행이네 이러고 다 전화 끊고 카톡 그러셨어요. 또 종결하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당연히 그럼 즉시항고 하겠네 이제 이러고 그동안 말았다. 검찰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당연히 검사들도 당연히 예.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즉시항고를 안 해서 아마 그 사람들도 나중에 통화해보니까 뭐 이런 일이 있냐고 뭐 그러면서 그래요? 굉장히 분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 또 검사들 향한 비판의 목소리 있었지만 네. 이번에 이 사안을 통해서 다들 그러잖아요. 언론 보도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검찰 문을 심우정 총장이 닫고 그냥 관뚜껑에 못 찌랬다 이러지 않습니까? 관뚜껑에 못 찌렸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 정도로 비교될 예. 만큼 그러니까 저한테도 자꾸 왜 그런 거 같냐? 왜 그러냐? 라고 물어보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나도 모르겠다 왜 심우정이 그러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굳이 뭐 분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뭐 비아픈 얘기도 하고 계엄 과정에서 검찰이나 법무부의 관여 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윤석열의 어떤 구속을 풀어주는 것과 연관을 시키기도 하는데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것까지 제가 확인이 안 되는 사실이라 당연히 예. 계엄 국면에서 출입국을 관리하고 있는 법무부, 그다음에 구치소나 이런 데를 관리하고 있는 법무부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계엄 상황에서 자기들이 포고령 위반하는 사람을 수사하는 거는 군검찰이 하지만 대체 그게 다 결국 민간으로 이양되거든요. 네. 계엄 상황을 보면 그러면 그렇죠. 그 검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니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분명히 검찰이나 법무부에 뭔가 지시가 내려갔을 거다. 그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안 드러났지만 수사로. 그런데 이제 그게 윤석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는 것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상식에 극히 벗어난 행동인 건 맞고 네. 아마 김주현 민정수석이나 심우정 검찰총장 그다음에 검찰 오비들이 굉장히 열심히 움직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 윤석열 석방하고 검찰을 맞받고 먹은 엿장수도 아니고 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의원님이 지금 파악하고 취재하신 바로는 검찰 내부 이제 분위기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지금은 제가 이제 모든 검사들을 다 만나지는 않지만 제가 물론 저하고 또 통하는 검사들은 또 탄핵에 아무래도 찬성하는 검사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럴 수 그렇죠? 있죠. 이제 그래서 예. 객관적으로 몇 퍼센트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제가 만난 검사들은 다 이거 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주류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반대하는 검사도 반대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대하는 검사도 예. 저 즉시항고 포기한 것은 이해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지난 주말 집회를 보면은 윤석열 이제 파면 외치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네. 검찰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그렇죠. 좀 검찰 많이 비판 볼 수가 목소리가 있었어요. 거의 한 그 탄핵 예. 찬성만큼이나 올라왔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오마이 TV 저희 유튜브 채널에 보면 쇼츠에 보면 네.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와, 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민들 보면 모습 심지어 보수적인 어떤 네. 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야 검찰이 그 정도로 해 이렇게까지 이번에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도 사실 저하고 가까이 지낸 사람 중에서도 보수적인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사람들도 야 이거 검찰이 너무하더라 이번엔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하다. 네. 그래요. 이렇게 이제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검찰 개혁의 중요성, 네. 검찰 개혁의 필요성 이거는 계속해서 커질 것 같고 네. 오히려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잠시 좀 잊고 있었는데 네. 또 왜냐하면 명태균 수사도 하죠. 아니면은 이 내란 사태에 있어서도 어쨌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번에 즉시항고를 안 하면서 아 검찰이 우리가 봤을 때 검찰이 바뀌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검찰은 제가 보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예. 조금 저는 심한 얘기로 야 이건 공중분해돼야 되는 조직 같다. 이렇게 아, 국민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윤석열 개인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조금 뭐 길게 네네네, 얘기가 말씀하시죠. 되겠습니다만은 핑계를 댄 것이 지금 결국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윤석열을 풀어줘야 된다. 이게 즉시항고를 해서 풀어주지 않으면 네.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게 심우정 검찰총장이 했던 명분 말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일단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왜 된다. 말이 안 되냐면 위헌 결정 난 것은 보석이라는 제도가 있고 구속의 집행정지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위헌이 났어요. 그런데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위헌이 난 적도 없어요. 다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 이미 알고 계신 얘기겠지만 네. 보석 취소를 남겨놓을 때 지금 현재 민정수석인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이 요 보석 취소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국회 속기록에 남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속 예. 취소 같은 경우는 즉시항고를 해도 위헌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했고 그것이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그것이 법제사법위의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의원들과 정보위원 법무차관과 토론을 통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것이 법제사법위의 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의원들이 다 질의하고 하면서 통과가 됐어요. 예.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203명 재석한 사람 중에 199명이 찬성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거는 여야 합의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야당 특히 반대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제가 일부러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공포하는 과정까지 그걸 통해서 다 공포까지 된 법안이에요. 그렇다면 검사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내가 선언적으로 이건 위헌일 것 같아서 못하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집행하는 사람인데 집행하는 법을. 사람이 예. 그거는 헌재에서 판단할 일이고 법은 입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오만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오만한. 내가 위헌이라고 생각해 난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 위에 있는 어떤 그런 느낌에서 너무 오만한데 좋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다 양보해서 좋아. 이제 제가 그래 그 보석도 위헌이었고 집행유예 위헌이 좋아 같은 취지로 네. 법원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검사가 항고를 해서 구속 석방을 못 시키게 하는 거. 그래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치자. 그래 100번 양보해서 있다고 치자. 네. 그러면 윤석열 풀려났잖아. 그리고 아직 즉시항고 기간 남았잖아. 그럼 하면 될 거 아니야. 윤석열이 풀려나지 않을까 봐. 윤석열이 안 풀려나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근데 이미 풀려났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때 즉시항고를 하세요. 예. 그때 법사위원회에서 천대엽 행정처장님이 나와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직 기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상고심 판결 받아봐야 됩니다. 상급심 판결을 맞아요. 받아봐야 됩니다까지 얘기하면서 사실상 검찰에 즉시항고 하세요 말만 하지 좀 해주십시오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기회조차 주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선에 시간이니 날이니 이런 혼선이 있을 때 날로 하세요라고 지침을 내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검사들은 지침이 내려오지만 야 잠깐만 이거 나중에 법원에서 정식으로 문제에서 나 손해배상 들어오면 내가 잘못하면 물어줘야 되는데 네. 야 제일 보수적으로 싫어해 아마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검에서 지침을 내려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선에서 혼란을 가장 확실하게 제압해 줄 수 있는 게 그냥 대법원에 상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는 거예요. 네. 대법원에서도 그래 시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럴 리는 그러면? 없지만 그러면 시로하는 거고 만약에 그러면 예. 진짜 하면 되고. 날로 하는 게 맞습니다 하면 예.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대법원에서 날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빠르게 일선의 혼란을 예. 잠재울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예. 계속해서 윤석열이
석방되는 문제가 있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칠 수 있어요. 그 니네 말이 좋아 맞다면. 근데 이미 네. 석방됐는데 무슨 위헌의 소지가 이제 있으면 아무 이유가 없어졌어요. 석방된 다음에는 할 수 있죠. 진짜 이제 할 수 있는 예. 상황인데. 그게 자기가 얘기하는 한 꼬투리에 위헌의 소지도 다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안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에 윤석열이 석방되고도 안 하는 것은 저건 검찰이 정말 윤석열 풀어주기 위해서 안 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제가 너무 분개했던 것이 예. 그래서 제가 심한 표현으로 저도 검찰에 있다 온 사람입니다만은 왜 그런 표현 쓰고 싶겠습니까? 예. 저는 공중분해 돼야 되는 조직이다. 저게 국가를 위한 조직이고 국민을 위한 조직이냐? 윤석열 개인을 위해서 최소한에 풀어준 다음에도 안 하는데 저는 예. 그래서 분개를 합니다. 진짜.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 네. 김규 의원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모습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열받습니다.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네. 검찰에 이제 몸을 담았던 김규 의원조차도 이거는 그 검찰에 가졌던 일말의 기대라는 네. 게 있어요. 저희는 네. 조직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뭔가 좀 이성적인 판단을 조금이라도 아무리 그래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인데 이번에는 정말 보면서 야 이건 너무했다. 이거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기대할 게 없다. 네. 검찰 개혁, 검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 이거는 뭐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잊지 않고 네. 계속해서 가슴에 이제 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어차피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부역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역했다는 표현까지 쓰는데 예. 정적 죽이기에 앞장섰고 그런 상황에서 온 국민이 그걸 아는 거거든요. 검찰이 민생을 뭐 챙기기보다 다 정적 죽이기 수사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김건희나 이런 사람 수사에 대해서는 전혀 예. 명태균에 대해 열심히 하지 않고 이제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는 결국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검찰이 공중분해 된다 혹시 날아간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 지금 다시 붙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혹시 이제 뭐 선거가 벌어져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야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야당이라도 붙들고 늘어져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려고 하나? 사실은 국민의힘 쪽 요구하는 거 같은 행동을 지금 하잖아요. 풀어줘라 하는데 진짜. 검찰이 그런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 거의 이번 정권과 명운을 같이 하기로 좀 마음 먹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예.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통제를 안 한다 이게 기본 원칙이었는데 사실상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이 오히려 정부를 이렇게 더 겁박하고 수사하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보면 검찰은 원래 그 태생적으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쪽과 이렇게 더 어떤 그걸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기들의 조직을 위해서 지금 이번 윤석열 석방 사태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죠. 그래서 즉시항고도 안 하고 네. 즉시항고를 지금 하면 제가 그 얘기 나와서 제가 지금 예. 즉시항고를 안 하는 이유는 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안에서 구속기간을 다투겠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안에서는 구속기간을 다툴 일이 없어요. 쟁점이 없어요. 쟁점이 없다. 이미 풀려났기 때문에 예. 구속기간이 잘못됐니 잘했니에 대해서는 이럴 수는 있습니다. 구속이 돼서 그 이후에 수집한 증거가 있으면 자 구속기간을 도구한 증거니까 이게 위법 수집 증거다 아니다라고 할 논점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이게 구속기간이 맞냐 안 맞냐를 얘기해 볼 수는 있으나 사실 구속되고 나서 수집한 증거가 없어요. 사실 구속되고 나서 수사도 딱 한 번 받고 말았죠. 그다음에 네. 바로 이게 검찰로 이첩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백볼 양보해서 있다고 칩시다. 있다고 치면 그 결정 그러니까 윤석열을 풀어준 결정 즉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그 결정이 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그 본안 언제 끝날지 모르는 본안 적어도 막 2년 3년 후에 잘못하면 끝날 수 있는데 그때 가서나 밝혀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잘못한 게 바로 안 드러나거든요. 근데 즉시항고를 지금 해버리잖아요. 윤석열이 풀려난 상태에서 그래 좋아 위헌 소지가 없어졌으니까 즉시항고 할게. 네. 뭐 행정처장 말 들어서 한번 해볼게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건 금방 결정이 돼요. 구속 취소 관련해서는 이제 형사소송 규칙상 7일 내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권고 규정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빨리 결정되죠. 항고심에서도 빨리 결정할 거고 상고심에서도 빨리 결정할 거고 왜냐하면 예. 그것이 빨리 결정돼야 본안 재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 자기들이 풀어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결정이 부당하다는 게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적어도 한두 달 내에. 그럼 그게 검찰이 못 견디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윤석열을 다시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겁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이 윤석열만을 위한 조직이라고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무리한 주장입니까? 예.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누가 윤석열 봐도 개인을 위해서 지금 한 결정이에요. 예, 윤석열 마치 이제 비서 조직처럼 돼버린 검찰인데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같이 가고 있다. 예, 검찰에 대한 비판 저희가 계속 할 수밖에 없고요. 자, 이제 검찰이 이제 김성훈 차장 네. 구속영장을 3번이나 뭐 반력 기각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고등 검찰 이제 영장심의위에서 결정했잖아요. 네. 이거 청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제 경찰이 다시 한번 또 신청을 했습니다. 영장 네. 신청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서부지검에서? 어제 이제 경찰이 왜 안 하지 이렇게 하다가 안 하나 네. 이제 나중에 탄핵 결과 나오고 신청하는 거 아니야? 경찰도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제 했죠. 어제 했습니다. 재신청했는데 이제 그게 영장심의위원회 결과에 의하면 기속하진 않지만 당연히 검찰이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예. 영장심의위원회를 둔 이유가 뭡니까? 제도를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다를 때 여기서 네. 조정이라고 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럼 당연히 그걸 따라야죠. 예. 그걸 안 따르면 어떤 분쟁 해결이 되겠습니까? 무조건 검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검찰 마음대로 앞으로. 하게 예. 되잖아요. 그런데 최상무 권한대행 보십시오. 헌법재판소에서 잘못된 환에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정부의 어떤 고위 관료들은 지금 다 그런 식이에요. 아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 진짜 모르겠습니다. 검찰도 아예 야 몰라 나 안 할까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답이 없는 게 아닌가? 이게 최상무 권한대행 하는 거 보면 충분히 가능해서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해야죠. 영장청구 해야죠. 그러면 영장심의위원회 규정 자체, 존재의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고, 그러면 진짜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검찰 정말 이미 뭐 즉시항고 하지 않은 걸로도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예. 와, 이렇게까지 영장심의가 결정 내렸는데도 이걸 무시하고 안 한다. 그럴까봐 걱정입니다. 요새 전체적인 주류가 그렇지 않습니까? 최상무 권한대행 다 거부권 행사해버리고, 예. 그다음에 임명 안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집단이에요 지금. 야, 이거 참. 심지어 현재 불복 얘기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그러니까 자들입니다. 최상목 대행도 사실은 이제 헌재에서 결정이 나왔으면 이걸 빨리 즉시 판단을 해서 임명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 잉크 마르기 전에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헌재에서 헌재가 판단 내렸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시비거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 야, 이제 최상목 대행은 그냥 그야말로 배째라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건데 이걸 그냥 두고 본다는 게 이해할 수 없고,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대통령 놀이라고 하나요? 뭐 대통령 자리에 심취했다는 생각도 들고 표정 보십시오. 저 표정이 애초에 이 정부 사람들은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예. 됐을 때도 저 사람이 대통령 놀이하는 것 같다. 이게 그 저기 청와대 뭐 하고 할 때 바깥에서 다녔잖아요. 네네. 어디 커피숍 같은 데도 가도 막 경호원들 데리고 아, 예. 저 놀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다 놀이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정도의 대행까지도 다. 예.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정부의 저런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법을 만들 때 다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조항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2, 제3의 최상목을 방지하기 위해. 예, 옛날에는 그냥 기속된다 하면 다 따랐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법도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구성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네. 이러면 따라야지 이렇게 해서 다 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거 이제 규정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법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끼친 폐해입니다. 지금 법 문화 자체도 네. 굉장히 각박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저 지금 오늘 뭐 법조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마은혁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 이런 취지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가 오늘 헌재에 뭐 제출됐다, 이런 그렇군요.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저는 처음에 예. 그 이제 한덕수 총리의 그 탄핵 여부에 대해서 이제 논할 때, 그 다음에 그 마은혁 재판관의 권한쟁의에 대해서 논할 때, 네.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요 임시주의를 저는 가처분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랬군요. 그래서 뭐냐면 그 최상무 권한대행 네. 아니면 한덕수 대행이 임명하기 전까지는 아예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버리는, 그거는 임시를 지위를 저하는 가처분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 결론이 나면 바로 임명이 되는, 그것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하지 않은 채 지금 이렇게
한 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안 하니 안 하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론이 났는데도 안 하니 임시주의를 정하는 가처분 충분히 또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건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한 변호사가 이렇게 오늘 헌재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안 해도 될 제도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없는 제도 아니고 할 수는 있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지금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에다가 또 해야 되는 임명은 안 하고 말밖에 인사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계속 지켜봐야 됩니까? 최상목 대행을. 그래서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도 고민이 크죠. 저도 어떤 게 맞는지 참 고민이 됩니다.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태만을 보면 그동안 탄핵을 했던 어떤 사람 못지않게 어떤 사람보다 더 위헌적이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것을 안 하잖아요. 그럼 정말 그건 그러니까 헌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걸 안 하면 뭐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자체로 그냥 저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국가가 비상 사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민주당, 그러니까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민주당,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그리고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의원총회에서도 그런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탄핵해야지, 그건 원칙적으로 해야지 하는 분들이 있고 원칙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아니지 않냐, 상황이 조금 숙고해야 되는 거다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런 논의가 좀 활발합니다. 예, 근데 저희 뭐 시청자분들 마찬가지겠지만은 많은 분들께서 지금 내란 사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있다. 저 표정도 계속 뭐 그야말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인용되면 또 자기가 계속해서 지금 한 권한대행 또 할 수 60일 있잖아요. 동안 하잖아요. 예. 참 그래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최상목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이런 또 아침 모두 발언 얘기도 있었고 자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뭐 중요한 게 일각에서 이제 보수 쪽 극우 쪽에서 돌리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5대 3으로 이거 기각이다 8명 그러니까 8명으로 계속 묶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은혁 안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게 진짜 뭔가 헌재 안에서 이렇게 5대 3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의견이 갈리고 있나? 라는 우려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관님 얘기는 모르는 얘기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추측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저희들은 접근하죠. 기각 결정문을 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로서 아니면 검사로서 일을 했을 때 무죄 판결을 쓸 수 있는가, 유죄 판결을 쓸 이렇게 보통 생각해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학에서 입증을 할 때 반대 뭐뭐라면 이런 입증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이 사안을 무죄 판결을 쓸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도저히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헌 위법 행위, 그다음에 이 행위가 쭉 5개가 다 위헌 위법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쓰기는 불가능할 거다. 쭉 제가 써보려고 해도 최대한 써보려고 해도 그다음에 이 위헌 위법 행위로 인해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거에 대한 논란도 뭐 했다면 그래도 2시간 동안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다 뭐 대충 이 정도의 논리인데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저는 5대 3 그거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조금 늦추려고 하는 시도는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선거하고 뭐 연동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국민의힘 쪽에서 바라는 일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을 텐데 결론이 5대 3이라든지 8대 0은 저는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5대 3이나 6대 2 뭐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제 좀 뭐 MBC 보도도 있었지만은 곽종군 전 사령관을 회유하려는 시도가 새롭게 확인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이제 발언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 좀 흔들려가는 시도. 곽 전 사령관 육사 동기인 한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 아내에게 수차례 접촉을 시도한 사실 드러났는데 뭐 곽 전 사령관 아내가 탁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윤석열이 석방됐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의 어떤 가능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도 재판사의 구속 취소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속기간 도과라는 것도 하나의
참조할 만한 것은 돼도 네. 전반적으로 증거인멸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걸 따져서 구속을 취소하냐 마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데 보십시오. 지금 벌써 지금 증거인멸 시도하고 있잖아요. 네. 아무리 권한이 정지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관저에서 지금 아마 헌법재판소 결론 잘못 나올까 봐 조용히 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날 거고 밖으로 나가서도 만날 겁니다. 이미 체포영장이 지금 없는 상태니까 밖으로 돌아다닐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윤석열이 밖으로 돌아다닐 수도 있다. 옛날에 체포영장 있을 때 못 돌아다니죠. 혹시 가서 잡히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이제는 체포영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으로도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눈에 안 띄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관저에서도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계속돼야 호의호식하는 부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류가.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굉장히 큰 세력이거든요. 사실상. 네. 친일 쿠데타라든 세력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 어떤 강고한 세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윤석열 편들에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런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다시 재구속하는 게 사법정의에도 맞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네요. 네. 지금 이제 증거인멸 우려 언급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는 사실은 그렇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 저게 지금 자기들이 좀 심하게 죽는 일이에요. 자기가 내란 사형이 될 수도 있고 무기징역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 지위도 뺏기고 자기 권력들 주변의 사람 권력 다 뺏기는 일이에요. 그러면 잘못하면 내란에 연루돼서 다 감옥 갈 수 있는 사람들이면 죽기 살기로 지금 달려들 거예요.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빨리 구속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게 지금 뼈 아픕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네. 심우정 총장이 결정 두고 이거 역사에 남을 만한 역사에 남을 잘못된 결정이고 잘못된 최악의 결정을 하고 검찰이 이제 문을 닫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대 0, 그러니까 마흔역 재판관이 없더라도 8대 0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시기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계속 이 시점 선고가 이제 언제 있을까?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데 의미 없는 것이면 저는 이번 주 안에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될 거고 늦어도 이번 주 안에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또 해요.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한덕수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주장을 또 펼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거는 자기들 뭐 희망일 테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최소한 같이 할 수는 있겠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먼저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소한 같이 할 수는 있겠는데 한덕수를 먼저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거다. 중요한 사건이고 가장 중요하고 국가를 지금 가장 혼란에 빠뜨리고 가장 에너지를 낭비시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헌재를 향하는 우리 국민들의 이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헌재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전달될지 빠르게 판단 내려지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이 가운데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 8일째 맞았던 민영배 의원이 건강 쇠약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도 좀 들어오고 있네요. 지금 단식하는 분들 가서 찾아뵈면은 굉장히 상태가 좀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뭔가 조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 또 건강하게 투쟁하는 것이 또 국회의원의 일이니까 좀 저도 설득을 좀 할 생각입니다. 설득을 해서 건강을 좀 지키고 투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암살 계획 제보 이런 게 좀 지난주에 알려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도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내에서는 그것을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외 활동 좀 자제하시라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이 무도한 사람들이 뭐 아까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펼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생각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뭐 이성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모든 상황은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실은 부산에 있었던 이 테러 암살 시도 이 상황 끔찍한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거 테러 위협이란 자작극으로 집회에 빠졌다 이재명 대표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그런 사람 얘기는 별로 반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참 그냥 뭐 그야말로 아무 말이나 다 이제 쏟아내는 게 아니냐. 민간국가 지정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유력 대권 후보라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집단하고는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사건건 모든 책임을 다 민주당하고 전 정부로 돌리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고 나경원 의원 그렇게 얘기한 사람에 대해서 굳이 반박할 필요 있나요?
참 국민의힘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극우로 가 있나, 극우랑 한 몸이 됐나, 뭐 이런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중도 보수 네. 그 말씀이 참 이 시점에 너무나 맞다.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 이게 중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변할 세력이 없고 네, 민주당이 폭넓게 그분들의 어떤 이해관계도 대변할 수 있는 아주 품이 넓은 정당이 돼야 된다. 저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이 진보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보수적인 법안 어떤 정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보 보수의 어떤 대결 구도로 뭔가 뭐 여기는 진보 여기는 보수 해서 그렇지 실질적인 내용은 이미 보수적인 중도 보수적인 층의 어떤 네. 니즈랄까요? 어떤 필요도 많이 대변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더 그 외연을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품이 넓은 민주당이 돼야 네.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요. 이번 윤석열 이 내란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지지자들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로 가서 지지자들을 데리고 와서 다음 뭐 당권을 노리고 뭐 부활을 꾀하려는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참 이 정치 상황을 보면은 그냥 극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중도 보수는 이제 민주당이 있고 네. 그러니까 보수 민심이 어디로 갈지 그 표심이 네. 어디로 갈지 갈 곳을 잃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통 보수라고 일반 중도 보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상식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극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것에 동조하지 않을 거고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가치라는 것이 다 헌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그런 것을 더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가치잖아요. 네. 그런데 저런 극우적인 사람들의 말에 동의한다거나 동조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저는 극우 정치, 극우하는 사람들의 편에 휩쓸려서 하는 것은 정말 다음에 내가 한번 국회의원 한번 더 해보겠다. 다음에 네. 내가 당권 한번 잡아보겠다. 이 정도의 아주 작은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 국가나 국민의 어떤 대의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반박조차 할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먼저 해산돼야 될 정당이다. 이런 얘기도 민주당 내부에서 저는 지금 진짜 나오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생각합니다. 예. 저렇게 해서 국가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행위를 하는 정당이 국가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정말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고 폭동을 선동하고 네. 이런 정당이 과연 정당으로서 보호받아야 되나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네.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자, 지금 아직 10시가 지금 안 됐지만 10시가 거의 다 됐는데 아직 네. 헌재에선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자, 10시 뭐 2시 이게 네, 10시, 2시. 속보를 막 봅니다. 예. 이게 내란성 뉴스 확인, 예, 뉴스 체크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저도 10시만 되면 뭐 그다음부터 한 30분 동안 계속 그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자, 헌재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눈이 그새 또 많이 녹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녹았고 비도 눈도 그쳤고 예. 자, 날씨가 이제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불확실성, 그러니까 헌재를 향해서 이제 눈을 이제 보면서 헌재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날씨가 맑아지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런 날씨처럼 네. 빠르게 선고 기일이라도 좀 지정해주길 바라고 있는데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극우의 준동 또 풀려나 있는 윤석열의 여러 가지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참 이 경호처의 내부를 좀 보면은 윤석열이 돌아온 다음에 징계위가 열려가지고 이 그렇죠.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경호처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그 체포영장 저지하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 간부가 해임 결정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게 지금 예. 만에 하나 상상하기 싫지만 윤석열이 탄핵이 기각되고 돌아왔을 때의 행태를 다 예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이제 잘라내고 아마 다 죽이고 가두고 하겠죠.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권력을 다시 경호처부터 찾으면, 시작을 했네요. 그렇죠. 지금. 경호처부터 시작한 거 보여주잖아요. 그게 야. 합리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호처 내부 분위기가 지금 정말 쌀벌하다라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이제 체포에 동조했던 경호관 뭐 이제 징계를 하고 이런 상황이 이어질 거다. 네. 이런 내부의 분위기가 좀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저는 네. 이제 윤석열 탄핵으로 다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것은. 예. 탄핵이 그러니까 저희 댓글창에도 그렇고 뭐이 탄핵 결정을 하면 헌재가 결정하게 되면 뭐 헌재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경고하고 협박하는 네.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네. 그래서 헌재가 또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이제
극우 세력들이 헌재를 저렇게 위협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하고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거 선동하는 것 자체를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만약에 네. 탄핵이 인용이 돼서 대통령직을 잃게 되면 그 어떤 주장하는 세력은 급격히 쇠락할 거다 그런 기대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구심점이 윤석열 대통령 현재 지위에 있는 윤석열로 구심점이 좀 모아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세력이 꺾이면 대통령이 더 이상 아니고 다음 이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 좀 덜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물론 그것도 뭐 기대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탄핵 때도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그때도 참 조마조마하게 이제 판결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 판결이 내려진 다음에는 정말 조기 대선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그렇게 그렇죠. 뭐 크게 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권력이라는 지금 현재 상태의 대통령과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지위와 위험, 권한 다 어떤 그런 걸 잃어버린 어떤 이렇게 자연적인 사람과는 좀 다른 거기 때문에요. 아마 이제 탄핵이 기각됐을 때 인용됐을 때는 그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당일에 안타까운 그런 그렇죠. 사건 사고도 있었지만 박근혜 탄핵 때는 하지만 그 이후에 박근혜가 특검에 가서 좀 뭐 조사받는 그런 국면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헌재를 그러니까 당시에 헌재나 사법부를 향해서 뭐 해를 가거나 이런 거 근데 그때보다 조금 더 과격해지고 그분들이 언동이 좀 폭력적이긴 한데요. 저는 아무튼 탄핵이 인용되면 정치인의 어떤 그 구심점이라는 것은 그 권위와 법적인 것이 살아 있어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니니까 계속 탄핵 현재를 공격하면서 기각시켜라 하는 면도 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사실 날이 밝기 전 그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밝은 빛을 보기 위해서 터널 거의 끝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이 다 이제 심신이 피곤한 상태죠. 이제 몸도 피곤하고 일상도 잃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인데 조금만 견디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참 저희가 항상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있지만은 이게 선고 기일 지정이 되고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건 뭐 확실한 사실인데요. 그래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소추위원으로 이제 가서서 헌재에서 직접 지켜보시고 헌법재판관들의 표정도 하나하나 지켜보시면서 있지 않으셨습니까? 뭐 화면으로 볼 때하고 다르게 전체 분위기를 보잖아요. 전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보고 그러면 표정도 보고 그러면 저거는 인용은 맞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쓸 건지 그게 궁금하다 이 정도 생각만 했었죠. 안창호 인권위원장도 사실 기억하시겠지만은 박근혜 탄핵 때 헌법재판관. 근데 만장일치 결정이 났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안창호 위원장의 여러 행태에 대해서 정말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 안 위원장도 과거에 헌법재판관 하면서 박근혜 파면 선고에 함께했다. 이거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그때 탄핵을 했던 헌법재판소니까요. 이번엔 더더욱 명확한 사건입니다. 명확한 사건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좀 안심을 또 안정을 좀 찾으면서 김기표 의원님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가시기 전에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집회에서 소리를 많이 들어서 목이 좀 잠겨서 참 송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리고 잃어버린 일상이 참 그립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소중하게 못 느꼈던 것들이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윤석열 때문에 잃어버린 일상을 곧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고 좀 더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뭐 보니까 김기표 이제 의원 후원하는 뭐 저희가 이제 화면도 띄워드렸는데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되겠습니다. 김기표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 주십시오. 윤석열 탄핵하라. 비장함이 느껴지는 사진이에요. 윤석열 탄핵하라 외치고 있고 윤석열 탄핵이 우리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용될 때까지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기표 의원을 응원하시는 분들,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배너 보시고 바로바로 후원해 주시면 또 김기표 의원이 열심히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저희가 모실 때는 이 파면 결정 나오고
예, 조기 대선 즐거운 어떻게 마음으로, 될지, 예. 그다음에 검찰 개혁 어떻게 할지 예. 거기 집중해서 좀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